눈 치료에 이제 피를 빼는 치료를 많이 합니다. 조금씩 빼는 걸 자락이라고 그러고 많이씩 부항 컵을 이용해서 빼는 것을 부항요법이라고 그러고 눈 주변에 있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아주 가는 채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청혈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은 우리가 노폐물이 어디가 쌓여있거나 노폐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고지혈증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내 몸에 생기는 담정, 여기저기서 생기는 담 찌꺼기일 수도 있고 수도로 인한 경우도 있고 혈병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노폐물과 찌꺼기가 관절에 쌓이면 관절이 석회화가 되고 여기 손가체 부위에 이렇게 노화가 쌓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석회화가 이루어집니다. 석회화라는 얘기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그 조직의 신진대사가 안 되고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세포가 죽어가고 뻣뻣하게 석고보도 된 것 같이 이렇게 변해가는 현상이 이 석회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과 찌꺼기를 침을 맞아서는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침이라는 것은 꽉 막혀 있는 것을 터주고 이렇게 열어주고 또 순환이 안 되는 것을 순환시켜주고 결국은 밖으로 빼내는 것은 죽은 피를 빼내려면 피를 빼내야 되는 겁니다. 어디 다쳤어요, 멍들었어요, 그래서 시퍼려요, 그런 것은 멍을 빼내는 거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내 몸에 혈액이 기가 막히거나 혈액이 병이 들거나 또 대사 기능이 떨어지거나 노폐물이 혈액이 찌꺼기가 쌓이면서 혈전 또 색전 지방덩어리 같은 게 쌓이는 고지혈증 색전 또 담 같은 것이 쌓이는 담적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리고 아프고 쑤시고 그런 증상은 그 부위에서 피를 빼내야지 새로운 피가 돌게 됩니다. 하수도가 막히게 되면 뻥 뚫어로 이렇게 뻥을 이렇게 찌꺼기를 배출하듯이 그 뻥 뚫는 역할을 하는 것이 뚫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항 또 사열요법 또 자량요법 우리 체했을 때 손 따는 거 이런 나쁜 피 배출하는 눈대리끼에 피 내는 거 또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 눈대리끼가 많이 나는 부위에 이제 나쁜 피를 빼내는 거 또 눈 밖에 있는 혈관과 눈 안에 있는 혈관이 통해 있기 때문에 안에서 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혈관이 서로 통해 있으니까 여기 눈 주변에 혈자리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눈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피를 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눈가를 뒤집어서 피내는 걸 청혈요법이라고 그러고 눈가에서 피내는 것은 자량요법, 피를 내고 이제 부항으로 빼내는 것을 부항요법 이렇게 해서 나쁜 피를 순환이 안 되는 피를 또 쌓여 있는 찌꺼기를 또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해서 하수도 노폐물 쌓였을 때 그걸 밖으로 배출하듯이 뻥 뚫어내는 역할 그것이 사열요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새피가 돌게 되고 새피가 돌고 노폐물과 찌꺼기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눈이 맑아졌다, 눈이 좋아졌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병이 병이 오래가 되게 되면 어혈이라는 죽은 피가 어디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혈이라는 죽은 피가 생기게 되고 또 노폐물과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면서 담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감기를 앓으면 가래 같은 것이 자꾸 끼게 됩니다. 가래, 이물질, 기관지 이물질들이 끼게 되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위장에서 유산 분비가 안 된 음식물 찌꺼기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담적 그런 찌꺼기들이 혈관 내에 쌓이게 되면 자꾸 그 부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눈 밑에 쌓이게 되면 이제 다크서클, 눈 주변이 이제 전체가 이렇게 펜더검 같이 이제 시꺼매면 간에 노폐물이 많은 거고 눈 밑에만 시꺼매면 콩팥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시꺼멓지 않고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시꺼멓지 않고 회색으로 되면 위장에 담적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노폐물들이 배출하기 위해서 특히 위장으로 인한 담적은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단식을 해주는데 우리가 저녁만 좀 한 7시에 먹고 아침을 한 8시에 먹는다면 13시간 동안 단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녁 때 저녁 먹고 또 뭐 군것질 먹고 자기 전에 먹고 라면 먹고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 다 망가지는 건데, 우리 인체는 정상적으로 만약 8시에 내가 저녁을 먹고 그 또 아침에 8시에 저녁 먹는다면 12시간 단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건강한 겁니다. 특별히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24시간 가운데 12시간은 단식의 기간을 거치면서 내가 자는 동안에 또 저녁 시간 동안에 노폐물과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청소하고 해독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시 이후에는 뭘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살이 찌거나 대사가 안 되는 분들, 찌꺼기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낮에 활동할 때는 뭘 먹더라도 저녁 8시 이후에 집에서 쉴 때 저녁 시간은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도 달라집니다. 낮에는 이제 그 활동하기 위한 콜티졸,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된다면 저녁 8시 이후에는 깜깜해지고 저녁이 되게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되면서 우리가 수면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내부 장기도 막 빨리 뛰던 것들이 대사 기능이 느려지면서 서서히 잠잘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된다. 저녁 늦게 먹게 되면 위장 기능도 떨어지는데 저녁에 자꾸 간식을 먹게 되면 노폐물들이 더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다 독소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가 맑아야지 몸도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기 위해서 에너지가 맑아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를 이제 그 한방에서 이제 약으로는 기를 다스려주는 약, 기가 망가지는 경우는 출혈로 인한 경우와 어혈로 인한 경우, 또 이제 간의 해독 기능이 안 되면서 이제 깨끗한 해독이 안 된 피들이 자꾸 돌아다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출혈로 인한 경우는 지혈시켜주는 약을 쓰고, 그다음에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경우는 활혈, 피순환이 잘 되게 하는 약들을 씁니다. 50견에 이제 피순환이 안 되면서 엉겼을 때 일반인들이 많이 이 한약재를 알고 있는데 울금, 강황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울금차 달려 먹었어, 뭐 강황차 달려 먹었어.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활혈지제. 어깨 쪽에 피순환이 안 되면서 어깨가 굳어지고 석회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어깨가 아플 때 하나의 피를 순환시켜주는 약재인데 그걸 일반인들이 많이 알아서 차처럼 많이 끓여 먹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깨가 아플 때 먹는 거지 그 자체가 보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거나 50견이 있거나 어깨가 굳어지거나 그럴 때 좋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